합니다. 자, 그러면 5%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이제. 법의 곡제 하죠. 법의 곡제. 법의 곡제 얘기. 법의 곡제. 네. 네. 법의 곡제. 사실은 가장 논란이 많고 부담이 큰 이제 요 과제. 정의당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당은 법의 곡제를 발의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2018년인가?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초안을 만들어 놓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돌아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유작이랄까 미발표.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있었던 거라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일단 그래서 안은 되게 간소하게 한 줄짜리 그런 법안이긴 한데 20대 국회 때 최초로 발의된 건 맞다. 근데 뭐 저는 그때도 약간 좀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게 있다. 일단 그 역사만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고 21대도 민주당의 한 의원이 누구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발의가 있었고 22대 때 지금 있는데 지금 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것까지만.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대안으로 법의 곡제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관이나 검사가 일반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경우를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주로 뭐가 있냐면 뭐를 왜곡했을 때, 뭐 위조했을 때, 뭐 이게 그러니까 수사나 법률 정정에서 뭐 위조하거나 뭐 변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3가지로 있는데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다른 판결을 했을 때라고 하는 굉장히 좀 비현령 비현령이네.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판례 변경을 했어.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인데 전원합의체로 변경이 안 됐는데 하급심에 강단 있는 판사가 진보적 판결을 했어. 법의 곡제로 기소까지 갈 수 이게 물론 법원에서는 얘가 뭐 법관이 했는데 판결은 법관이 하니까 그게 유죄가 되진 않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 계속 기소가 되고 남소가 되면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법관이나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소신 있는 판결보다는 그 기존의 판례 법리에만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보수적이 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죠. 그러면 법률가들도 약간 좀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법의 곡제를 찬성하더라도 현재 민주당 법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 3호의 마지막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찬성파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하면 여기까지가 제가 옹호할 수 있는 그 맥심입니다. 물론 이제 정반대 논리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법의 곡제 관련해서 아니 저도 얘기할 때 잘은 저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네. 아까 이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여러 혼란이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실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 남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가 의문시 되는데 지금 그게 뭐 모자란 것 같다. 법의 곡제의 경우에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주 요건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가지고 누가 봐도 요게 법 왜곡죄 범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걸 대상으로만 딱 하지 않으면은 이걸 남용하고 싶은 대로 막 남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설계가 됐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고 결국은 그 민주당이 제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건 넣지 않은 것 같다 결국은. 그러니까 다 법사위에 통과한 법안들 지금 내가 민주당이어도 고민됩니다. 이거 법사위 통과했는데 다 본회의 갈 거냐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법사위에서 이거 통과시킬 때 원내 지도부는 잠깐만 민생부터 할 건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민생 법안부터 할 건데 지금은 아닌데 이랬는데 그냥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거 그쵸. 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이럴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그래서 거죠. 장동욱 대표도
나는 이재명을 안 만나 이렇게 간 거잖아요, 사실.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만 명분을 그렇게 된 거죠.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를 쪼개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는 직권남용죄 법리가 좀 바뀌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조금 더 열일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검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선 직권남용죄를 검사의 범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양승태 사법농단 거 관련해 가지고 재판 개입하는 건 직권이 아니니까 남용이 아니다 법리가 다 나와서 이게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차성환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판 개입죄를 신설하고 법 왜곡죄는 일단은 좀 보류하자 이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사안이 뭐였냐. 자꾸 이제 추상적으로 문제가 된 법 판사와 검사는 왜 이제 처벌받지 않냐. 그러면 자, 판사가 1심에서 유죄로 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3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2심 판사는 헛된 희망을 품게 한 것이냐, 아니면 얘는 법 왜곡죄를 한 거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결에 대한 게 아니라, 잘못된 판결은 1심, 3심, 3심제를 틀을 통해서 어쨌든 교정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과도하게 잘못된 부분인데 사실 인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틀린 것들, 그런 것들도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칙으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서 넉넉히 이렇게 한다, 아니면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 이 양단으로 가잖아요. 일단 늘 증거는 부족하거든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저하게 위반하면 이렇게만 가지고 조율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기자님이랑 통화하니까 이것도 조금 민주당에서 이번 주말에 좀 다듬는다라는 소문도 있기는 하대요. 근데 이게 법사위가 사고치고 정책위가 맨날 그죠? 조율하는 그 구조인 것 같아요. 법사위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원래는 다른 상임위에서 사고치고 법사위에서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됐어요. 언젠가부터 법사위의 법사위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양측이 다 그런데 센 선수들을 갖다 넣는 거거든요.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최전선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마음이 매우 아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저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송영길 상고 항소 안 한다, 상고 포기, 법 왜곡죄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고소 고발장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남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처벌률은 굉장히 낮을 거라서 실효성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이 새끼 법을 왜곡했다. 그러니까 법 왜곡죄,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거면 공무원이 이제 일을 못 하죠,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류가 이제 법원 쪽에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나치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독일에서. 근데 실제로는 별로 처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동독 판사들만 너희 나쁜 놈들이야 이래가지고 이거의 처벌에 더 많이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야, 씨. 그래서 이 역사적 연원과 이 수용 과정들을 보면 람슈타인입니다. 마인 헤르츠벤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 설민심과 행정 통합.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반대. 지겨워. 아니 이것도 이번 다음 주에 통과된다니까 얘기를 해야 돼. 아유. 네. 아니 근데 저거는 빠진 것 같은데, 그 근기법 그거는 빠진 것 같은데. 그거 문제 되니까 뺐죠. 구자군 의원 거 그거는 빠진 것 같고. 근데 대전 충남이 이번 주에 그 도의회 시의회에서 부결로 의견을 바꿨어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요건이거든요. 이 주민투표는 안 해도 각 그 의회의 승인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작년에 다 얘들이 찬성하는 걸로 의결을 했는데 지금 번복해서 재의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이 통과돼도 추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효력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서 대전 충남은 약간 스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지금 지역별로 난리랍니다. 각 지역의 운동권들과 이제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금 이제 설민심과 지방선거 저는 관심 없 행정통합. 그래서 이게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닌데 특례가 너무 많고 그 상황에서 단체장의 권한은 더 세지는데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면 더더욱 강화될 것이고. 운동권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들어갖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운동권 단체들 실제로 이제 일부 보도 나온 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지자체장이 다 난개발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너무 많다. 이런 입장도 되고. 특목고 과학고 이것도 이제 단체장이 다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뭔가 이런 지자체 정책 추진에 대한 일종의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뭐 지자체장 권한을 세게 주는 걸 전제로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향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을 텐데 개발과 관련된 평가를 또 지자체장이 다 하게 돼 있고 그럼 난개발하니까 그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하고 싶은 이게 있는데 그거를 뭐 검증하는 것도 지자체일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다 이런 거여서 운동권들은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또 이제 운동권 아닌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 우린 통합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충북 이런 데는 충북은 모두 특별하기 때문에 혼자 특별합니다. 충북 이런 데 우린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충북은 그렇죠. 굉장히 그런 건데 아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통합 의회 선거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못 맞춘다 이거죠. 그냥 일단 하던 대로 하고 일단 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인구에 비해서 전남이 도의원이 많아. 네. 광주에서는 20명을 늘려달라고 하고 실제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 안에서의 문제니까. 대구 경북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구는 예를 들면 A가 많은데 의원은 B가 많아. 그리고는 예산을 B가 다 가져가. 왜냐면 경북이랑 대구랑 무슨 상관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땡기고 뭘 해야 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벌어지고 그 와중에 3대1 논의 따위는 하지도 않는 즐깁니다. 법 자체는 거의 개헌 수준의 연방제인데 즐긴 김준우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거 3대1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1 이거 안 지키면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넣는다. 네. 또 법적 대응한다. 당연히 한다. 김준우의 외로운 싸움 다시 시작된다.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 하지만 그래도 외로운 김준우의 싸움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돈을 줘라 그냥 차라리 돈을 줘라. 나라에서 지방에 차라리 돈을 줘라. 그 저것도 마찬가지라 이제 몇 번에 가덕도 하지 말고 그냥 가덕도 건설비 해당하는 돈을 줘라 차라리. 그럼 되지 않냐? 왜 엄한 데다가 좀 비행장 짓지 말고 엄한 데다가 박물관 짓지 말고 엄한 데다가 기념관 제발 그런 걸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좀 얘기를